네이버에 다정114 검색하시면 딱 하나 나오죠. 다정114 동물행동교정 다정114 블로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동물행동교정 내용 중에서 고양이, 똥, 모래 이렇게 해서 주제로 한번 다뤄볼 텐데요. 딱 주제만 들어도 여러분들 바로 이해하시죠. 고양이가 똥을 왜 똥을 안 가리냐? 오줌은 가리는데 이게 똥만 안 가리는 거죠. 똥. 고양이 오줌도 아니고 다른 편에는 고양이 오줌만 안 가린다. 오줌 테러 편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도대체 왜 똥을 안 가리냐? 이 근본적인 해결책부터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 한번 볼까요?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았을 때부터 같이 살던 콩이를 친구와 살기 시작하면서 친구예요. 이사한 집에 데리고 온 지 8개월 됐습니다. 자, 지금 친구와 동거를 하는데 그전에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나 봐요. 자, 이사를 하고 데려온 지 지금 8개월 차입니다. 자, 집에는 이 이용이라는 수컷 고양이도 있습니다. 3살 됐네요. 몸집이 콩이가 암컷이지만 몸집이 더 큽니다. 자, 둘을 합사할 때 처음부터 잘 지내진 않았지만 지금은 잘 놀아요. 자, 문제 없네요. 자, 집에 고양이 2마리, 화장실 개수는 3개입니다. 자, 고양이는 화장실 개수를 마리당 무조건 하나씩 해 주라고 인터넷에 이런 소문들이 마구마구 떠돌고 있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정말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에 대해서도 제가 이따가 마무리할 때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볼게요. 자, 이 문제점은 고양이가 똥은 모래 사지 않고 그렇죠. 사진 보세요. 딱 리터박스 모래 옆에다가 딱 싸놨죠. 예쁘게도 싸놨네. 몇 덩이 이렇게. 소변은 꼭 모래에 봅니다. 소변은 안 볼 거면 다 안 보지. 왜 대변만 이렇게 모래에다가 싸지 않을까요? 너무너무 궁금하죠. 궁금하고 이 일을 2번 해야 됩니다. 모래도 치워줘야 돼, 바닥도 치워줘야 돼. 친구와 함께 사는데 이 친구가 이걸 좋아할까요? 아시죠? 고양이의 이 응가 냄새는 강아지 응가 냄새하고 많이 다릅니다. 정말 질소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쾌쾌한 냄새가 이 특유의 사양 냄새가 많이 납니다. 자, 두부모래, 옥수수모래, 에버크림 뭐 등등등 크리스털 다 바꾸어 줘서 향도 바꿔봤지만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 다정 114를 찾아오셨겠죠. 이게 소용이 있으면 찾아오지를 않겠죠. 저희들을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사 온 후 시작된 게 아니에요. 부모님 집에 살았을 때부터 문제가 되었는데 이사 와서 친구와 동거하면서 계속 지금 8개월 차인데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죠. 이게 눈치가 얼마나 보이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특히 여름철, 장마철, 더울 때는 냄새 정말 심각합니다.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퇴근했는데 집에 와서 이런 모양 되어 있으면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어렸을 때는 모래에 대소변을 잘 보았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모래에 똥을 덮지 않기 시작하더니 이제 모래 옆에다가 싸기 시작합니다. 이게 단계가 있네요. 처음엔 잘 봤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모래를 덮지 않아요. 똥은 누는데 그러더니 이제는 그냥 모래 옆에다가 이렇게 보란 듯이 삽니다. 아니 쌀 거면 딴 데 싸지. 이렇게 보란 듯이 산단 말이죠. 그죠? 이런 지 1년 이상 됐습니다. 하고 유유. 네. 고쳐보기 위해서 모래도 바꿔보고 화장실 크기도 바꿔보고 개수도 늘려보고 정말 다 하셨네요. 소리 질러보고 혼도 내봤지만 자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해봤겠죠. 간식도 주고 놀아주고 뭐 별별 방법들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문제 행동이 있는 분들은 정말 별별 방법 요즘 잘 나와 있잖아요. 온라인 서치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영상 검색해서 따라해보고 뭐 병원도 갔다 와보고 다 해보는데도 안 되기 때문에 연락이 오시겠죠. 자, 이사한 후부터는 사람 화장실 타일 바닥에 살 때도 있고 이제 침대에다가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침대에다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되었답니다. 자, 똥을 아무데나 싸기 때문에 하루 이상 집을 비울 땐 2단으로 된 코스트코 아이리스 고양이 철장 신세를 져야만 합니다. 네, 그래도 모래 안 싸고 제가 싼 똥을 담요로 덮거나 1층 화장실 옆에 조금 한 빈 공간에 싸고 허공에 모래 덮는, 그러니까 얘가 똥을 여기다가 보고 싶은 것 같아요. 화장실에다가. 근데 못 보고 이렇게 허공에다가 헛일을 하는 거죠. 자, 또 한 번은 바닥에 싼 똥을 치우지 않고 하루 이틀 지나봤지만 또 그 옆에다가 싸고 깔고 앉습니다. 야, 한 3일을 내봤는데 안 되네요. 화장실은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잘 치워 주시네요. 자, 최근에는 모래를 싫어하는 것 같아서 화장실 한쪽 모래를 치워놨더니 화장실에다가 모래를 한쪽을 치운 거예요. 반만. 그러니까 반은 바닥이고 반은 모래인 거죠. 그랬더니 모래에다가 싸더군요. 다행히 모래에 쌌어요. 바닥보다는. 근데 하지만 한 번뿐이었습니다. 한 번뿐이었습니다. 점점점점 도와주세요. 네. 저희 다정114에서 이런 문제들을 통화와 카톡으로 해결 방법을 아주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요 클릭하시면은 요런 상담 페이지 나오죠? 신청서 작성하셔서 카톡으로 보내시고 결제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방법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 계속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114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근거로 문제죠. 심각한 문제죠.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자, 소변은 리트박스, 화장실을 잘 이용하지만은 대변은 똥은 아무데나 논다. 네. 이 대변을 보는 대변을 덮는다는 행동을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좋은 단서입니다. 대변을 보고 난 뒤에 대변 덮는 행동을 한다는 것, 이게 좋은 단서예요. 이걸 잘 관찰하셨어요. 또한 모래 한쪽을 치웠더니 딱 한 번이라도 이 리트박스 화장실을 이용했다는 것도 단서입니다. 딱 한 번. 자, 문제가 발생하고 1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만성적인 문제 행동으로 간주합니다. 자, 만성이에요. 이미 이렇게 행동이 고착되어서 뭐 아주 고질적인 거지요. 특별한 어떤 경우가 아니라면 고치기 힘든 경우입니다, 사실은. 자, 저희 다정 114에서 문제 행동이 2, 3개월 동안 지속되면은 이걸 저희들은 만성으로 분류를 해 버립니다. 예, 일시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고질적인 문제는 만성이죠. 그리고 장기 상담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이 정도면 한 번, 두 번 상담 봐주고 뭐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요? 물론 하루 만에 해결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만은 그렇게 우리가 장담하는 것은 심신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자, 만성은 쉽게 교정되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교정이 된다 하더라도 또다시 재발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콩이의 성격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 정말 근본적인, 근원적인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조금 해야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 콩이가 어떤 아이인지 이걸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지만, 최대한 알아야지만은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모든 문제 행동을 교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철저한 검진이 선행돼야 됩니다. 어디가 아픈지, 이 아이가 어디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인가 아픈 곳이 있다면 화장실 이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병원부터 가셔가지고 검진을 받아 보셔야 되겠지요. 병원 가서 의학적인 처치부터 먼저 받아보고 하시기를 저희들이 권고드립니다. 권유가 아니고 어디가 아프면은 병원 먼저 가보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병원 먼저 가보는 겁니다. 동시에 행동 전문가의 행동 분석 그리고 교정을 받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지요.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답변은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보자고요. 정확한 성격 분석은 저희 센터로 내원하셔서 테스트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지만은 요즘 또 바이러스 시대고 바쁘잖아요. 그래서 지금 게시판 문의를 주셨으니 상황에 맞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이 동물 행동을 분석하고 통계내고 결론을 내는 일이다 보니까 제 글이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부드럽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코니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 타고난 기질입니다. 네, 어머니 부모님과 함께 살 때부터 잘 가르지 않았다 그랬죠. 근데 물론 처음에는 잘 가렸다 그랬는데 뭔가 이 아이가 타고난 기질이 그렇다 보니까 중간에 바뀌었어요. 보통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한 50% 또는 그 이상 타고납니다. 이 기질은 성격, 성질과도 비슷한 것이죠. 나머지는 후천적 영향에 의해서 행동에 변화가 올 수 있지만 그 성격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도 지금 심리학을 연구한 지가 100년이 넘어가는데 우리 인간도 성격은 바꿀 수 없다 그래요. 다만 품행, 품행을 바꿀 수 있다 그러죠. 내가 저 사람이 너무 싫어요. 그럴 때 인사하기 싫죠. 하지만 저 사람이 저보단 연배가 높고 회사에서 또 저희 직책 상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여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거지. 제 성격 자체를 바꾸어서 그 사람을 존경하고 좋아할 수는 없죠. 이걸 품행이라 그러죠. 그죠? 행동 품행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극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는. 코니가 그런 이유는 자극 때문에 그래요. 화장실에서 배변을 할 당시 우연치 않게 어떤 자극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화장실에 배변하는데 갑자기 밖에서 뭔가 우당탕탕 소리가 났다. 화장실에서 배변하는데 식구들이 싸웠다. 그 주변에서. 화장실에서 배변하는데 컵을 떨어뜨려서 컵이 깨졌다. 화장실에서 배변하는데 갑자기 띵동하고 낯선 사람이 들어왔다. 화장실에서 배변할 때 뭔가 좋지 않은 그런 부정적인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나는 배변은 화장실에서 안 할래 밖에서 할래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자극은 여러 가지 있어요. 크게 세 가지 물리적 및 기계 자극, 화학적 자극, 환경 자극이 있는데 요거 뭐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물리기 자극은 뭐 중력, 압력, 열, 소리 이런 것들이고 시각, 청각, 촉각을 자극합니다. 화학 자극은 냄새라고 보시면 돼요. 미각과 후각 또 먹는 것도 포함되죠. 환경 자극 중요합니다. 고양이들이 환경 자극에 매우 예민하거든요. 자연적 조건, 기후죠. 또 습도 일조량 일사량 바람 기압이고 사회적 상황 동물 식물 생물 인간 때문에 이런 겁니다. 어떤 동물 때문에 어떤 식물 때문에 어떤 생물 때문에 인간 때문에 배변을 할 때 어떤 동물이 와서 방해를 놨거나 배변을 하는데 사람이 와서 뭐 그걸 보고 뭐 칭찬을 하면서 뭐 이렇게 뭐 뭘 했거나 배변을 할 때 어떤 다른 무언가 문제가 생겼던 거죠. 살아있는 이런 동식물 때문에. 그리고 생활주의 상태죠. 뭐 구조물, 뭐 배변 리터박스에 구조물이 마음에 안 들거나 위치가 마음에 안 들거나 뭐 모양, 뭐 냄새, 질감이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이사하고 난 뒤에 우리 출입구 창문 문의 개수 여러 가지 환경들이 변하잖아요. 이사하고 나면. 그런데 예민한 동물들이 이렇게 배변을 또 안 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격은 크게 타고난 기질 성격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해 보는데 이렇게 뭐 불안정, 안정, 충동, 공격 이렇게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해 볼게요. 불안정형 좀 신경적인 성격이에요. 낯선 사람에 대해서 경계하거나 숨어 있는 것을 좋아하는 대부분의 고양이들이죠. 쾌활한 성격 대부분 잘 적응합니다. 흔히 말하는 개냥이라고 그러고 자, 그다음 충동형입니다. 아주 변덕스럽고 스트레스에 취약한 동물들. 이런 경우 고양이들이 이제 방광염이나 신장 이런 데 문제가 많이 오죠. 자, 공격형입니다. 매우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성격이다. 이렇게 뭐 한 가지만 딱 저희들이 뭐 이렇다라고 하기 힘들지만 대부분 복합적이에요. 하지만 대부분 고양이들이 이 불안정형인 성격이 좀 많고 여기다가 플러스 충격용 성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복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다섯 가지 유형 중에서 어디에 포함되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콩이가? 예, 물론 제가 상담을 해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경험에 의해서 추정해서 저희들이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성격을 딱 한 가지 유형으로 단정 짓기는 힘들다는 가정하에 풀어볼게요. 자, 가장 비슷한 유형을 찾으셔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다음 상담 빠르게 진행해드릴, 그래서 댓글을 주셨어요. 콩이 보좌님께서 해보니까 콩이는 C타입이에요. 여기 C타입. 충동적이고 변덕스럽고 스트레스에 취약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참고해서 제가 계속 설명을 이어갑니다. 충동적이고 변덕스럽고 스트레스에 취약한 고양이들이 이런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특히 새로운 사람과 함께 살거나 집안 식구들이 여러 명이거나 또 환경에 변화가 있거나 이사하거나 이런 경우, 이소라 그러죠. 동물들은 이사가 아니고, 이런 변덕스러운 성향의 아이들은 선택해야 할 상황에서 늘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아요. 뭘 선택할 때 오줌을 눌까, 똥을 눌까, 엿다가 눌까, 저기다 눌까, 이걸 먹을까 말까, 저 사람한테 갈까 말까, 내 몸을 허락을 해줄까 말까, 이럴 때 늘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아요. 예를 들어서 모래를 사용할까 말까, 이 고민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결과는 자신에게 편안한 선택을 하게 되는 원리죠. 결국은 스트레스 받다가 결국은 편안한 선택을 하기 마련이에요. 그게 이제 콩이에게는 바닥에 배변하는 행동, 이게 편한 겁니다. 자기는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유가 어떻든 모래가 아닌 바닥에다가 배변 활동을 한다는 것은 리트박스 플러스 화장실이죠. 화장실 플러스 모래 둘 중 하나는 둘 다 콩이에게 자극, 다시 말해서 콩이가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모래를 싫어하거나 화장실 박스 자체를 싫어하거나, 화장실 박스를 싫어할 수도 있고 모래를 싫어할 수도 있죠. 어떤 걸 싫어하는지는 알 수가 없죠. 자, 리트박스와 모래를 없애버리면은 바닥이 됩니다. 바닥. 자, 고양이들은 배설 활동을 할 때 경계가 미흡하죠. 예, 이럴 때 매우 예민하고 스트레스에 노출됩니다. 특히 콩이의 성격상 더욱 그렇겠죠. 머리를 한쪽으로 치웠더니 바닥입니다. 바닥. 한쪽으로 치면 한쪽은 바닥이죠. 반은. 자, 그날 리트박스의 배면을 봤다는 거 매우 중요한 단서입니다. 콩이는 모래, 배변, 이것이 아주 나쁘게 기억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모래하고 배변. 자, 다시 말해서 배변할 때 모래는 나쁜 거. 아, 나 모래는 나빠. 기분 나빠.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분 나빠.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충동형이죠.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변덕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조건 형성이 된 겁니다. 행동학적으로. 자, 예를 들어서 그 레스토랑 가면 파스타는 맛있어. 네. 그런데 스테이크는 별로예요. 다시 말해서 이 화장실에 배녀는 볼 수 있지만 배변은 아니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하필 그날 주문했던 스테이크가 너무 냄새가 싫었던 거예요. 제가 주문했는데, 그래서 새로운 셰프가 실수로 유통기한 지나버린 스테이크를 준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콩이가 리트박스에 배변하던 날 하필이면 아까 말씀드렸죠. 초인종 소리가 났거나 누가 그때 방문했거나 주변에 소음이 있거나 쾅 우르르 쿵, 휴대폰 벨 소리가 갑자기 울렸거나 아니면 동물이나 사람이 갑자기 쓱 다가왔거나 화장실 위치가 변했거나 배변을 했는데 위치가 바뀌어버렸어요. 다음날 또 화장실 모양이 변했거나 화장실 모래 종류가 변했거나 등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조건이 형성되어 버리는 거죠. 본의 아니게 우연찮게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요. 대부분 이 우연찮게 벌어지기 때문에 문제 행동이 생깁니다. 우연찮게. 우리도 누군가 다툴 때 작정하고 다투는 게 아니고 우연히 어떻게 술 한잔 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오고 하고, 어떻게 너는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러다가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싸우잖아요. 그죠? 우연찮게 상황이 벌어지고 그 사람과 절교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자, 그 상황이 매우 지독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공이처럼 그 상황이 지독해버리면, 자, 저희들이 문제 행동을 분석해보면 대부분 문제 행동이 이런 식으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모래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배변 플러스 모래는 두려움증을 넘어서서 공포증이 돼버립니다. 예, 두려움증은 이 대상이 사라지면은 문제가 좋아지는데, 공포증은 자극 대상이 사라져도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혀버린 거야 그냥 행동이. 자, 그 얘기 한 거예요. 그 얘기 한 거고, 콩이가 스스로 극복하기는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배변 플러스 모래에 대한 이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반대로 바꿔줘야 됩니다. 네. 이 설명을 안 하고서 단순히 배변을 잘 가리게 하긴 힘들어. 우리 콩이 마음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중에서 어떤 원인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건강하다는 이유 중에 이 중에 뭔가 원인이 있어요. 없을 수는 없습니다. 네, 원인 없는 결과는 절대 없죠. 자, 모래를 그릇이에요. 반 정도 공기밥 그릇 접시 추천합니다. 담아서 콩이가 자주 다니는 경로에다가 모래를 둡니다. 접시에 담아가지고 콩이가 자주 다니는 경로에다가 두는 거예요. 5개 이상 많이 둘 수는 없죠. 집에 있는 뭐 밥그릇, 물그릇, 뭐 접시 할 거 없이 거기다가 모래를 담으셔요. 조금씩 담아가지고 콩이가 자주 다니는 길에다가 모래를 둡니다. 띄엄띄엄. 그럼 콩이는 평소 활동하면서 자주 다니는 종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모래를 보게 되겠죠. 자꾸 보게 돼요. 네. 그러다가 우연찮게 배가 아프고 아우 나 똥 매러워. 나 똥 놀래. 이렇게 변이를 느낄 때 모래를 볼 수도 있겠죠. 우연찮게 그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연스럽게. 네. 그러면 모래 플러스 배변은 좋은 걸 쓸 수도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평소에 모래를 계속 봤단 말이에요. 바닥에서. 제가 주로 다니는 경로, 좋아하는 장소에서 모래를 본 거예요. 좋아하는 장소에 모래를 갖다 놓으면 싫어하는 모래도 좀 좋아지게 중화되는 느낌이죠. 중화. 네. 이렇게 모래 플러스 배변은 좋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장소에서 직접 우연찮게 봤던 거죠. 반가운 거죠. 자, 강제성도 없고 교육도 아니고 이건 훈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묘 비침섭적이고 묘 비강압적 아주 자연스럽죠. 부작용이 거의 없는 거죠, 이거는. 네. 자, 스테이크가 냄새났던 그 레스토랑에 갔는데 친구가 스테이크를 주문해서 맛있게 먹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한 입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예전과는 전혀 다르게 아주 맛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 레스토랑을 몇 번 더 가서 스테이크를 먹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실제 뭐 제 얘기죠. 참 맛있어요. 그러면 그 스테이크는 맛있는 거고 저는 그 레스토랑을 좋게 생각하고 자주 가겠죠. 저는 이제 스테이크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콩이도 이제 모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질 수 있죠. 자, 매우 비침습적이고 비강압적이어서 향후 재발될 가능성이 낮고 교정하는 과정도 쉬운 편입니다. 화장실 문제는 대부분 재발돼요. 대부분 우리 감기처럼. 그래서 이렇게 아주 비강압적이고 비침습적으로 훈련도 아니고 훈육도 아니에요. 또 교육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상황을 그렇게 해서 교정을 하면은 재발 가능성이 매우 낮아집니다. 그래서 추천해 봅니다. 하지만 그 우연함을 기다려야 되죠. 네. 이 모래를 바닥에 깔아놨는데 코너가 지나가면서 모래를 봐요 평소에. 그러면서 갑자기 나 배 아픈데 나 대변 놓고 싶어. 이럴 때 이 모래를 봐야 되죠. 네, 이 우연함을 여러분들이 기다려야 돼요. 이게 뭐 일주일 걸릴지 뭐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네, 이 우연함을 기다려야 집니다. 예. 자, 운이 좋으면 며칠에서 또 운이 나쁘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몇 달까지 안 가겠죠. 그러니까 변이 그러니까 똥 누고 싶은 그런 느낌이 몇 달 동안 몇 달 만에 오진 않잖아요. 주로 뭐 매일 오고 뭐 다음날 오고 며칠 만에 오죠. 자, 콩이의 심리에 따라서 결과는 다를 겁니다만 재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어차피 1년 동안 안 가린 거 요 며칠 정도는 기다려 보자고요. 그 결과와 시간의 길이까지도 조절 가능한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 같은 사람들입니다. 네, 요거 아주 빠르게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자, 스테이크 한탕 너무너무너무 맛이 없었다면 다음에도 먹지 않듯이 예전에 모래에 대한 자극이 너무너무너무 부정적이었다면 이렇게 해주셔도 모래를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너무 좋지 않으면 모래에 들어갈 때마다 화장실에서 이제 응가할 때마다 그냥 소리치고 와 잘한다 하는데
우리는 칭찬한다고 했던 행동이 콩이 스트레스 취약한 이런 성격의 콩이는 놀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칭찬이고 관심이고 그렇지만 콩이가 볼 때는 그걸 나쁘게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우리를 쳐다볼 때 내가 예뻐서 쳐다보나? 잘나 쳐다보나? 그럴 수도 있지만 왜 쳐다보지? 기분 나쁘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타고난 성격 기질에 따라서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 보자고요.